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K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 투자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했던 종목들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원래는 이제 이 영상 하나랑 또 시장을 보는 영상 하나랑 또 코생을 보는 영상 하나랑 해서 총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는 싫어가지고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편집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한 달 동안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좀 후회가 많이 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생은 맨 마지막에 있을 테니까요. 그냥 스킵, 나머지 이제 필요 없으신 부분들은 스킵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고요. 뭐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파급력도 없고 시세에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걸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투자의 책임은 모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짧게 보고 팔 수도 있고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손실 내고도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먼저 보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따로 뭔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못 들으셨겠죠. 제가 요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어딘가 동영상에 있을 텐데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15,543포인트는 무조건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깨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 깨는 흐름이 나왔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아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누 바이러스 NU던데 이게 13번째 12번째 알파 뭐 라틴어인지 뭔지 어쨌든 요거 누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팬데믹이 또 다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보다 좀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뭐죠? 요번에 이름도 나왔던데 그 바이러스로 바뀌면서 좀 문제가 일어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을 또 한 부분이 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정 부분 좀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여기 저가 라인 정도 2,90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갭으로 깰 건지 혹은 여기서 요 라인 2,900 초반 부분 저는 한 15포인트 뭐 요 정도 라인 정도에서 시작할 건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외국인 기관이 이제 도망가는 흐름이 이제 나왔고 뭐 연기금이고 뭐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개별 이슈인 테마 종목 제외하고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지만 얘도 결국에 993포인트 라인 정도, 여기 라인을 또 뒤집고 이제 또 깨러 내려온다 그러면 또 이게 답이 없어요. 또 이게 답이 없거든요. 991포인트 정도 되고요. 뭐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이쪽 992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금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아직 한 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979포인트 정도까지 남아있어서 얘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꼭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라면 코스닥에서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는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이런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이쪽 어깨 정도 확인한 부분에 또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좋은 이슈로 나온 게 아니죠.
델타 변이 이후에 누 바이러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막 가는 종목들 뭐 시젠이 있겠고요. 예. 시젠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젠이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누바로 그 바이러스 관련돼서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찾아보긴 좀 귀찮아가지고 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종목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종목도 갈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종합지수가 안 갈 때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가졌어요. 예, 근데 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전체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 몇 종목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일 어떤 식으로 될런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매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령 뭐 드래곤플라이 뭐 이런 종목들도 메타버스로 가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단일가가 이 모양이에요. 예, T사이언티도 뭐 이따 볼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시간으로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얘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 라인도 지켜낸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이제 지켜낸 건데 17,200원만 지켜내면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박스권을 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거래대금도 뭐 이전 거래량보다는 아니지만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씀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뭐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다. 탈출을 위한 지금 뭐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랩지노믹스 정도가 지금 오늘 만약에 관심 종목에 넣는다면 이 종목 정도가 지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종목들 뭐 20% 올랐던 종목이 2.7%, 게임빌도 지금 2.2%. 예, 여기 시간에 보는 겁니다. 알소프트, 시젠, 수젠테 이런 종목, 이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인성정보는 아니네요. 아톤도 이것도 그 NFT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NFT 시장 성장성 이것 때문에 얘도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뭐 ECS, 뭐 YBM넷 이런 애들이 관심 종목으로 이제 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CN2 이것도 무상증자 관련된 건데 지금 개별 이슈고 뭐고 할 거 없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수혜주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시장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충격이 좀 크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내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를 위해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제가 다 이제 추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의 시가고 그 뒤에 있었던 저가, 그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7% 정도 나왔고 다날은 100%가 나왔습니다. 버킷 같은 경우는 44%, 광진이텍이 6%, 하나마이크론이 17%, 조이스틴 48%, M게임은 26%, 그다음에 초록배는 31%, 두산피어셀 9%, 골프전 17%, JS 코퍼레이션이 8%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록배 미디어 밑에서 했던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가 난 거고 골프존도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종목인데 맥커스가 10% 정도 났고요. 우진 5%, 심택이 21%, 대덕전자가 24%, 액터조소프트가 14%, RF쌤은 망했습니다. 망했고 GCL이 7%, 김영이 6%, 쇼박스가 4%, 기명도 망했고요. IB 기명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을 때가 좋았다. 한국전자홀딩스도 44%, 제주반도체도 24%, MPC가 3%, 바이브컴퍼니가 27%, 지니어스가 12%, T사이언티픽이 41%, 골프전 뉴딜홀딩스가 9%, 네, 덕산하이메탈도 망했죠. KEC가 4%, 그다음에 인포베크가 16%, 이노뎁은 1%, KEC 10%, 3%, 0%, 마이너스 1%. 요때 아마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3일, 22일 막 요때쯤에 아마 시장 너무 이상해서 관심 종목도 잘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보는 그 중점 사항은 뭐냐면, 자,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진한케 거래량이라고 제가 만든 수식에 의해서 나온 그 신호지표인데요. 예, 신호지표에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나온 봉이 저의 이제 앞으로의 기준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요렇게 나왔을 때 이제 매매를 할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왔던 종목들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보고 다음에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가는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20일 최고가, 20일 최고 종가, 요 라인이 그어지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 양봉이 지나갈 때 요런 라인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40원, 2,435원, 2,410원인데 여기서 이제 한 호가씩 올려서 매수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1일 날, 그러니까 11월 2일 날은 이제 제가 원래대로라면 그때 했지만 요런 봉에서 이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된 봉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같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봉도 가능합니다. 이 봉도 가능한데 이 봉으로 매매를 한다면 요런 식으로 매매를 체결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했다면 이제 좋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의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지만 11월 초에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윗꼬리가 여기 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이 이때니까 하나, 둘, 한 3주간 엄청나게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수조차 갔던 거고, 그 지수조차 갔던 거에 뭐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매매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날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이제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는데 제가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요렇게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 뒤로 이렇게 쭉 상승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요때였고요. 이렇게 두 번 하락하고 결국에는 여기를 이제 깼는데 이 봉의 저가를 이날 깼죠. 근데 얘가 종가 원래 시초가는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요렇게 여기 이제 밑에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매수 단가를 좀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대 양봉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요렇게까지 이제 다 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갭 상승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요것도 버틸 수 있었으면 버텼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날아갔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한 100%가 상승한 거죠. 100%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런 봉이 나올 때 중점적으로 이제 매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날이죠. 이날 10월 27일, 그다음에 28일, 그다음에 두 번 쉬고 아마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대로 쭉 빠졌는데 요거 이제 빠지고 나서 또 나왔죠. 또 나오고 나서 또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매수 단가를 잡아가지고
이제 한다면 이게 물론 이제 상한가 봉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망했네요. 이렇게 되면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고 요거 하나 요봉 하나 20%짜리 봉이네요. 이게 요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만 했다면 좀 수익이 많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이제 그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자책하는 내용들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보게 되면 이 봉이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매수 단가는 요런 라인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요거를 또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밑꼬리 달고 이제 올라오고 이런 이제 모습 때문에 항상 문제를 좀 일으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날이 이제 기준봉이죠. 이날이 이렇게 해서 기준봉이면 매수를 어디서 하냐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잡아본다 그러면 2605원.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윗꼬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지금 15%짜리인데 이런 걸 아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이날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날 진짜 605원까지 떨어졌어요. 딱 진짜 신기하죠. 이게 뭐 증자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다를 텐데 이렇게 보면 이날 최저가에 매수한 거죠. 그래서 이날도 10%고 이날 올라왔던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상승폭이 좀 장난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이시티고요. 조이시티는 기본적으로 제가 드렸던 날짜와는 상관없이 이날 11월 10일 날 이제 기준봉이 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매수 단가가 안 오면 매수를 안 하면 된다라는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2월 달 매매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결국에는 12,850원, 400원 뭐 이런 자리가 될 텐데 여기 왔네요. 한번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아이고 이것도 많이 상승했네요. 이봉에선 안 가능하냐? 이봉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좀 봐야 되겠죠. 없습니다. 최고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선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면은 이제 여기를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손절을 이제 어디를 잡아야 되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밑꼬리 달고 내려와서 종가상으로 버텨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게 이제 제가 3주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좋았는데 그 뒤로 이제 조금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 기준봉,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 잘 매매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다 공부를 해놔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보고요. 결국에는 또 요런 라인들에서 나중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요 선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는지 근데 뭐 아직 뭐 제가 보여드린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요런 라인들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얘 같은 경우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들었는데 이 선들마다 계속 살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까지 쓴 거라고 치면 이봉에 그러면 이날 이제 아침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선들을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세 개 선들을 썼다면 또 수익이 또 솔창이 나왔을 거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먹을 이게 400원이네요. 한옥가 위로 산다 그랬으니까 이건 매수가 안 됐겠고 여기 내려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골치 덩어리죠. 매수했다고 그래도 이제 본전에 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이날 기준으로 이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전에 이제 한 번씩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다 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고점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종가상 고점이 가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이 자리.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이 선은 뭘까요? 이날 도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나가는 라인 요런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요런 또 상승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봉 안에서만 놀면은 일단 문제는 없다라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찾았고 두 번째 나올 때도 해도 되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 거예요. 두 번째보다 항상 첫 번째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지만 실제로 나오진 않았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이봉에서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안 준 것으로 지금 보여요. 여기서 지금 이게 저가가 16만 900원인데 그어놓은 손은 15만 9,700원이라 오지는 않았습니다. JS 코퍼레이션도 이제 이날 기준인데요. 이날 기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갭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속도 빠르게 해서 보시라는 얘기고요. 요런 자리, 이 첫 번째 자리에 왔다 그러면 요만큼을 또 먹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먹었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2%짜리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500원이거든요. 이날 저점도. 그러니까 250원에 24,300원에 사느냐 500원에 사느냐 그런 것도 정하는 것도 또 능력이겠죠. 일단은 이제 원칙을 이제 정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커스도 이날이 이제 기준봉이죠. 11월 2일이 기준봉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얘도 이제 많이 흔들고 갔어요. 그 전에 나왔던 봉이 이봉인데 이봉을 기준으로 했다면 얄짤없이 당했죠. 얄짤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저점인데요. 만약에 이봉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이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매수 권역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 봉 안에 있는 선이 기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못 버텨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손절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이제 또 주요 관건 사항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좀 고점을 크게 찍었다라는 부분하고 뭐 이런 거 본다 그러면 내가 과연 매수를 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여기 라인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요,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커스라는 종목은 이건 했으면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대놓고 뭐 이게 이 선이 뭐 다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 하나를 선 이제 대충 그어 놓고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자리 정도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기간상으로 보면은 손절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 형태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갔죠? 가상화폐, 뭐 과사, 뭐 현실, 브렉시트,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 매커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우진이라는 종목은 특별하게 제가 뭘 이렇게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여기까지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드렸는데 얘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해결료 관련된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망했다라고. 그러니까 기준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봉이 되겠죠. 이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제 사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선은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정도요. 이 정도 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먹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근데 11%짜리래요. 요 선을 기준으로 선 그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봉에서도 나왔는데 이봉은 제가 기준봉으로 삼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지금 요것만 가지고 기준봉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서 요거를 조금 다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거래량 터진 날 기준으로 좀 하면 좋겠다. 아유, 이때 했으면 진짜 좋았겠네요. 중요한 건 이때 했으면 매수를 안 줬겠죠. 매수 단가가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길게 늘어뜨리면 매수할 만한 데가 나왔을까요? 요 정도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날의 고점 7,540원 정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돌파할 때 애매하네요. 그래서 선을 좀 잘 찾아봤어야 됐겠죠. 그다음에 심택입니다. 심택은 얘가 이제 11월 8일 날 나갔는데요. 11월 8일 날이 이제 이날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잘 갔어요. 특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고가 종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수를 했다면 이제 분봉 보고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이제 되게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갭 상승을 했는데, 박스권 최고가 거의 근처에서 이제 갭 상승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심택을 보고 이제 대덕전자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왔지만 아까 봤던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죠.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걸 또 다 이제 보고 하기가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었겠네요. 여기인 것 같아요. 이 라인이겠죠. 여기랑 여기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에서 매수했다면 이게 3%고요. 이게 2%니까 한 5% 정도 가능했겠다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 나온다고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다 나온다고 그게 기준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준봉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11월 9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요 날 이제 드린 건데, 얘도 이제 공부가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게임주가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습니다. 이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현재 매수 단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실력이 없다 보니까 분봉 보고 뭐 해도 잘 틀리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요 최고점 라인은 이제 이날 이제 해먹었고, 9일 날 해먹었고, 이제 10일 날 이렇게 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6%짜리 하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매도도 또 잘해야 된다는 걸 또 나타내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별로 좋은 흐름이 안 나옵니다. RF세미 같은 경우도 이날이 기준봉이 될 수 있느냐? 없죠. 왜냐면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전일보다 이제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이제 확실히 망한 종목 중에 이제 하나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깨져가지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GCL 같은 경우도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죠.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는데 요거 깨고 있어가지고 좀 잘 갔나 했는데, 아마 이날 5% 정도 간 게 아마 최선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 기명은 제가 10일 기준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날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날이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건데요.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건데, 이 기준봉의 몸통을 지나가는 선, 이 선이죠. 요 선 정도도 잡을 수 있겠고요. 여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310원, 5,190원 자리인데, 여기를 왜 잡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려나요? 예.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꺾어지는 흐름이라면 뭔가 변동이 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하락하거나 상승하게 되면 이제 계속 달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선의 특성상.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 한 5,300원 뭐 요런 자리 이제 얼추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자리가 이제 한번 예, 지지되는 자리고 여기서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할 때 매도인데 어디서 이제 매도를 예,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정하는 게 지금 관건이다. 아까 봤던 것처럼 전에 막 그 장대 양봉을 다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점까지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손절을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쇼박스는 이제 이봉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걸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그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7,570원짜리를 얘가 이날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했던 게 장중에도 제가 이거 7,570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못 잡으니까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제 매매를 바짝 긴장하고 해야 되는 또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자 홀딩스입니다. 한국전자 홀딩스 16일 날 말씀드렸는데 요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 글을 지워보면 결국에는 얘도 기준봉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완전 사람을 이제 반쯤 죽여놓고 시작하게 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10월달 모습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면 이제 본전은 한번 왔기 때문에 본전에서 이제 줄일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위안 같은 게 있겠지만 여기 이 선까지 보고 매수를 생각했다면 물려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죽여놓는 흐름이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찾은 시점은 이날 찾았는데요. 15일, 16일 날 찾았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얘가 이제 과연 매수가를 줬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줬죠. 여기 요 선에 이제 준 건데 여기는 안 주고 왜 여긴 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들고 가기 어렵고 얘도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한 적이 있네요. 좀 우리 세력 형님들이 그렇게 착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주 반도체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서 먹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특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먹었냐? 그렇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잘 이제 하고 있다가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어서 얘도 뭐 조금 뭐 이번 이제 그 새로운 또 팬데믹으로 뭐라 그럴까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버틸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때 이제 많이 갔죠. MPC도 그랬고요. MPC도 이제 망한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요렇게 사서 요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지금 17일 정도 되니까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박살이 나고 바이브 컴퍼니가 조금 아깝습니다. 왜 이 종목을 왜 열심히 안 했나? 왜 다른 종목 하고 있었나?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요렇게 이제 그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이제 그을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돌파하는 깔끔한 봉이 16일 날 나왔고, 근데 여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을 줬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매수 가격 라인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찾아도 이게 잘 안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봉까지 보고 그 뒤로 이제 요런 밑꼬리 라인에서 잡았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런 능력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니언스고요. 예, 지니언스도 요날 17일 날 기준으로 18일 날 드렸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면 요거 7%짜리,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또 매수를 했다면 요런 거 먹을 수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준봉을 저는 이제 잡는데 조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전 뉴딘홀딩스, 제가 이봉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검색식이랑 조건식 만들다가 이봉 때문에 되게 이제 이게 또 페이크였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그냥 좋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갔습니다. 이 큰 종목이 9%까지 갔거든요. 홀딩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덕산아이메탈도 이봉이 나와서 19일날 나와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종목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장이 시작하면 아침에 막 뛰어가는 종목하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못했는데, 또 이런 종목은 또 피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전부 다 할 수가 없었다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게 이제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름 거래대금도 터지고 좋았는데 시장 상황에 엮여가지고 결국에는 못 갔다라는 부분이고요. KEC도 이제 이날 19일, 22일이 이날이겠죠. 이날 이제 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뭐 여기 3% 정도는 또 수익 구간이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정확히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봉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봉은 기준봉이 좀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봉이 또 기준봉이라면 기준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여기로 잡아보고 차트를 조금 늘려볼게요. 위에 또 뭐가 있나? 여기 있네요. 이쪽 라인에 여기 고점, 여기 종가, 여기 고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살짝 꺾어지는 부분이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요런 라인, 요런 라인까지 잡아놓고, 그 위에도 있지만 그 위는 뭐 넘어가는 가격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잡았다고 친다면 410원, 360원이면 조금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보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또 매수가 안 됐을 거고요. 매수했다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요게 1.5%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이봉이 나오면서 먹을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포뱅크. 인포뱅크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최고점인데요. 그 전 최고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 최고점이 여기고, 요렇게 연결을 하고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요거 이제 돌파해서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고, 이날 이제 상한가 쳤고요. 19일, 22일 날 들었으니까 이봉까지 보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제 장대 양봉으로 보는 거고, 몸통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라인이 어딘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쪽 라인이고, 일단 여기 위에 갭 상승했던 요번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우고요. 여기 이렇게 요렇게 여기 중간 라인이 아예 변네요. 그래서 이 갭 상승한 건가? 14,250원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 그다음 이노뎁입니다. 이노뎁도 이날이 이제 기준봉인데요. 내수를 만약에 했다면 32,750원, 3,900원 물려서 깨졌겠죠 지금 현재.
이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테이펙스,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 살아 있는데 2.6% 마이너스 중인 거고요. DY는 저는 손절했고요. 사실은 손절하기는 싫었어요. 손절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싫었는데 시장이 너무 급하게 빠져가지고 나눠서 뭐 한 주씩이라도 더 사서 버텨볼 걸 그랬는데 결국에 그러진 못했습니다. 요게 지금 이 새로운 팬데믹 상황이 2주 정도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아마 또 급반등을 또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희망은 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 어디까지 급반등할지 모르는 부분이 이제 그게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아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와 이제 몇 개를 좀 더 조합을 해가지고 기준 보응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일 고가, 20일 종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단가를 찾고 거기에만 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 수익 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다. 이것도 왜 하고 있냐면 정말 좀 그냥 이 패턴이 나와서 여기서 검색시계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검색시계에서 나왔는데 그날도 뭐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복귀하다가 이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네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날까지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 이날 이제 저거를 그 매수매도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요거 두 개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가 났거든. 그래갖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수익 실현 10% 가까이 뭐 처음에 산 건 10%고 두 번째 산 건 뭐 5%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 그냥 다 들고 있는 상황이 됐고 물량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고 있게 됐습니다. 뭐 관련돼서 무슨 뭐 그 찌라시 같은 것도 듣기도 했는데 그게 뭐 나오든지 뭐 나온다고 얘기는 많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는지는. 어쨌든 운이 좋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를 또 들고 있게 돼서 그냥 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볼 건데요. 잘 버텼죠.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는 현재 보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요렇게 떨어졌고 요렇게 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면 얘도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450원부터 여기 라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2,450원 라인 정도 사이에서 얘가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이 그냥 옆으로만 조금 더 기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금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진 걸 이렇게 해서 은근 역헤드앤 숄더 패턴 비스꾸무리하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왜 나오냐? 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급락을 하고 여기서 급등을 해주고 완만 턴, 그러니까 급락, 급등, 완만 턴 하는데 이 편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돼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좀 많이 간다라고 하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올 텐데 아마 12월 중순부터 말까지면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12월 초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하는 주력 종목이고요. 단타는 몇십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얘는 몇십만 원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하는 투자 금액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지만 제 딴에는 큰 돈이어서
왜 뒷단에는 큰 돈이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있겠는데 저는 깡통을 한번 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길 바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뭐 돛지 달고 양봉 이제 비스kum하게 나오고는 중이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조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다 응축해 놓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가면 여기 한 38,000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주봉상에 844, 뭐 533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과열권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 기관 우리 형님들께서 뭐 가끔 팔고 매수하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1년짜리로 이렇게 보고 조회를 누르면 외국인 기관이 50억 가까이 사놨어요. 20년 11월부터. 사원본드가 22억 사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놓은 게 거의 다고, 아마 관리 종목이 빠지면 좀 많이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31 하나만으로도 이 시가총액은 너무 좀 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매출액으로만 보더라도 이 시가총액은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지금 인보사 관련된 얘기는 이제 다 몇 년간 괴롭혔던 부분들이 전부 지금 빠져나간 상황에 지금 재무제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50억 정도 난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조만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을 잘 아껴둬서 저점 잡을 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표시 관련돼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좋아요 이런 게 많이 달리면 나중에 좀 그런 게 이제 뭔가 피드백이 오면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거 딱 한 번 나왔거든요. 2020년 3월 24일 날. 근데 이게 최저점이었습니다. 하이닉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SK 하이닉스. 얘 같은 경우도 이때, 그리고 이때. 그래서 이게 그 큰 종목에서도 조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는데, 제가 하는 게 하여간에 먼 길을 돌아오는 일만 해요. 쉽게 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좀 요거를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매매가 잘 돼가지고 제가 많이 성공해갖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점 감사하고, 중간에 건너뛰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